용어의 정의부터 간단하게 좀 시작을 해보죠. 알겠죠? 수열이라고 하면 뭐가 수열이냐 라고 하면 수의 나열이에요. 근데 수의 나열이라고 쓰면 안 돼요. 예. 그게 이제 수를 나열해서 뭐 하고자 하는 거냐면 다음 숫자가 뭘까를 맞춰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IQ 검사 해본 적 있어요? IQ 검사에서 수열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숫자 몇 개 주고 네모 한 다음에 네모에 들어가 숫자 고르게 하는 거, 이런 거 해본 적 있죠? 예. 그러니까 수열이 만약에 수의 나열이 규칙이 없다면 어차피 다음항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무가치하거든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다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만을 수열로 취급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열의 정의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규칙성이 있는 수의 나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부연을 해주면 이 규칙성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다음 항을 예측하는 건데, 항이라는 용어는 제가 방금 바로 정의할 거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알겠죠? 아시겠죠? 네. 항이라는 게 나오는데, 수열에서 얘기하는 항은 다항식의 항하고 좀 달라요. 알겠죠? 얘는 수열을 이루는 각 수를 얘들을 항이라고 합니다. 제일 앞에 있으면 첫째 항, 두 번째 있으면 둘째 항, 세 번째 있으면 셋째 항, 이렇게 부르든지, 아니면 제일 앞에 있는 걸 첫째, 아니 제1항 혹은 제2항, 제3항 이렇게 부르든지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일반항. 일반항을 일반적인 항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냥 수열의 제 n번째 항입니다. 근데 이걸 왜 일반항이라고 부르냐? n번째 항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로 나타나겠냐면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n값에 뭔가 집어넣으면 수열의 항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얘를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준아, 걔 얼른 알았어? 아시겠죠? 자, 수열 AN을 보통 이렇게 나열하거든요. AN이 보통 일반항을 뜻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A1, A2, A3 이렇게 가다가 AN도 나오고 뭐 그 이상도 나오겠죠. 맞아요? 이때 A1이 첫 번째 항, A2가 두 번째 항, A3가 세 번째 항, 이런 식이란 겁니다. 그리고 AN이 바로 일반항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런 표기법은 나중에 약속된 표기거든요. 그러니까 수열 자체를 논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중괄호를 쳐서 나타내요. AN만 쓰면 일반항이라는 뜻이니까.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세미콜론 찍어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 항을 나열해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다음 2번에서 수열을 함수적으로 정의해보라는데 그냥 수열이 함수입니다. 수열 함수예요. 왜냐면 AN은 n에 관한 어떤 식 나오죠. 그럼 AN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의 y인 거예요. n에 관한 어떤 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fx의 그 식인 거죠. x에 대한 식. 맞습니까? 그럼 수열 함수하고 완전히 똑같은 겁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사실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죠. 수열의 정의역은 자연수로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함수의 그래프는 매끄러운 곡선이지만 수열의 그래프는 점, 이렇게 끊어져 있는 점의 형태로 나타나겠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수열의 함수적으로 정의해보면 함수하고 완전 똑같지만 뭐만 다르냐면 정의역이 달라요. 자연수의 집합을 n이라고 하고 실수의 집합을 r이라고 했을 때 그냥 함수인데요. n에서 r로 가는 함수있고요. fn이라는 놈이 바로 일반항인 an,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하고 완전 똑같죠? 네. 뭐만 다르다고? 자연수의 집합이 정의역이다, 이거만 달라요. 아시겠죠?
수열을 영어로 시퀀스라고 합니다. 시퀀스. 자, 다음 수열 항의 개수에 따라 구분하면 크게 유한수열과 무한수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한수열은 당연히 뭐가 유한계란 얘기냐면 항의 개수가 유한계란 얘기예요. 얘는 항의 개수가 무한계라는 얘기죠. 무한계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네, 무한계. 제가 물음표 찾았어요. 무한계? 무한의 개수로 표현할 수는 없는 건데,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무한계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알겠죠? 그냥 항이 무한히 나열되는 수열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 유한계인 유한수열의 경우에는 마지막 항이 존재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유한수열에서만 쓰는 용어인데요. 유한수열의 마지막 항을 끝항이라고 부릅니다. 그치, 왜 이러니? 끝항. 이거 수학적으로 약속된 용어니까 끝항이라고 불러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항의 개수를 항수라고 합니다. 함수 아닙니다. 항수입니다. 그래서 끝항과 항수라고 수학적으로 용어가 이미 정의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되도록 이걸 써주시면 좋겠고요. 아직까지는 등차수열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수열에서 다 정립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은 등차수열 말고 어떤 수열이든 다 적용되는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마찬가지로 4번도 등차수열뿐만이 아니고 모든 수열에 다 적용되는 내용인데요. 규칙성이 있는 수의 나열이잖아요. 수열이. 그러면 수열의 합 또한 당연히 규칙성을 갖습니다. 규칙성이 있는 숫자를 더한 거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합 또한 규칙성을 갖는다. 무슨 말이냐면 5번째 항까지 합과 6번째 항까지 합 사이에 규칙이 있다는 얘기죠. 6번째 항까지 합과 7번째 항까지 합 사이에 규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수열의 합을 나열해도 여전히 수열이군요. 맞습니다. 알겠죠? 수열의 합을 나열해도 여전히 수열입니다. 아시겠죠?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을 뽑는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수열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 일반항을 가지고 합을 구할 수 있다. 또는 합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합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한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선생님 일반항을 가지고 합 구하는 얘기는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일반항을 가지고 합을 구하는 건 수열의 종류마다 방법이 다 달라요. 근데 합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건 수열의 종류와 관계없이 맨날 방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잘 익혀두셔야겠죠. 왜? 수열의 종류가 바뀌어도 항상 우리는 합만 알면 뭘 구할 수 있다?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네.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항상 첫 번째 항부터 더하는 거지 두 번째 항부터 더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알겠죠? 두 번째 항부터 더하게 되면 SN이라고 쓸 수 없어요. 알겠냐? 선생님 둘째 항부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셋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고 싶으면 SN 뭐라고 씁니까? 뭐라고 써요? SN-S2 아시겠죠? 그럼 다 표현 가능하거든요? 알겠죠? 네. 요 SN을 나열해보면 SN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
an-1 더하기 an. 맞냐? 맞죠? 요 밑에다가 제가 sn-1을 써볼게요. 그럼 얘는 첫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이죠? 그러니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 an-1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이 둘 빼볼게요. 그러면 sn에서 sn-1을 빼게 되면 뭐만 남죠? 다 소거되고 an만 남죠? 많이 안 많이? an만 남죠? an이 바로 일반항이잖아요. 아, n번째 항까지 합해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an이 남는구나. 아, 졸라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당연하죠? 졸라 당연한 얘기예요. 단 이때 n은 2부터 시작합니다. 이 식에서 n이 1부터 시작하게 되면 S1-S0인데 S0이라는 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식 자체가 n이 얼마부터 시작한다? 2부터 시작한다는 거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거를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물어봅니다. 2부터 시작한다는 사실. 알겠죠? 그럼 아직까지 우리는 일반항을 구한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일반항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식은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문제 5번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라는 건데 2부터 시작한다는 걸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쓰세요. an은 sn-sn-1이라는 이 식은 n이 2보다 큰 자연수에서 성립한다 라는 거죠. 여기에 좀 주의해 주시고, 그럼 an을 직접 구하려고 하면 a1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 라는 건데, a1은 뭐하고 같냐면 그냥 s1하고 같습니다. n이 1일 때는 s1을 쓰시면 되고, 알겠죠? 네. n이 2일 때는 sn-sn-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많은 수의 학생들이 a1을 별도로 구하지 않고 sn-sn-1이 1부터 시작한다고 자꾸 해석을 해버려서 문제를 자꾸 틀려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가 수열 전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등차 수열이 아니어도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이 기법은 수열의 종류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이걸 두 번째, 이 기법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에 대해서 씁니다. 알겠죠? 첫 번째 항은 뭘 이용해서 구한다? S1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등차 수열과 공차가 뭐냐? 라는 얘기인데, 등차 수열의 등자는 무슨 등자입니까? 같을 등자입니다. 이 차는 진짜 그 디퍼런스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접한 두 항의 차가 같다, 차가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등차 수열의 정의는 인접한 두 항 사이에 차가 일정한 상수란 얘기예요.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공차는 따로 안 적을게요. 여기 보시면 인접한 두 항 사이의 차이죠. 차. 여기 바로 뭐냐면 공차입니다. 공차는 보통 기호로 뭐로 표현하냐면 D로 표현합니다. difference란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특별히 문제에서 공차를 다른 문자로 지정하지 않는 한 공차를 D로 지정해서 쓰시는 게
옳습니다. 아시겠죠? 자, 7번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A이고 공차가 D인 수열을 일반적으로 정의하시오라고 했어요. 저랑 같이 한번 나열해 보게요. AN이 첫째 항이 A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입니다. 그럼 첫 번째 항은 A일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항은 뭐예요? A 플러스 D죠.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죠.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죠. 이렇게. 얘가 지금 첫 번째 항. 얘가 지금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어떤 규칙이 보이십니까? 제가 일반항이라는 건 뭐가 일반항이라고 했죠? 수열의 제 n번째 항이라고 했죠? 그럼 첫 번째 항은 D를 더하지 않고, 두 번째 항은 D를 한 개 더하고, 세 번째 항은 D를 두 개 더하고, 네 번째 항은 D를 세 개 더하니까 n번째 항은 D를 몇 개 더해요? n-1개 더하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일반항을 이용해서 정의할 수 있는데 요 an이라는 놈은 a 더하기 n-1개 d의 합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다. 근데 등차 수열 일반항 보니까 뭐 느껴지는 거 없니? 선생님! 이거 설마 n에 관한 1차식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함수와 굉장히 유사한 특성을 보입니다. 아예 똑같죠 사실. 정의역이 자연수인 걸 제외하면. 그러니까 이 점들을 찍으면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의 일부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두 번째는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이 일반항 말고요. 뭐가 있냐면 나중에 다시 자세히 공부하게 되는데 귀납적 정의라는 게 있어요. 귀납적 정의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규칙을 알려줄 테니 네가 직접 수열을 만들렴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수열의 규칙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d다. 즉 공차가 d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a다. 이렇게 두 개를 알려주면 이걸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식 있죠? 인접한 항사의 전개식을 표현한 이 식. 이 식을 점화식이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다시 얘기할 거니까 굳이 안 적어도 됩니다. 알겠죠? 네, 점화식과 첫 번째 항으로 지금 뭘 정의하고 있냐면 등차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수열의 합까지 다 끝나면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챕터에서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 일단은 일반항에 좀 집중해 주십시오. 알겠죠? 알겠죠? 다음 8번 등차 중항입니다. 등차 중항은 이름에서 느껴지시겠지만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인가? 이런 느낌이 좀 들죠? 맞아요? 네. 세, 수 좀 하고 올래요? 아니 농담이고요. 네, 세수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누가 있냐 지금? B가 있죠. 그래서 B를 등차 중항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등차수의 특징이 뭡니까? 인접한 두 항 사이 차가 일정하죠. 그럼 제가 B에서 A를 빼든 C에서 B를 빼든 같겠네요? 맞습니까? 이걸 정리해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B는 2분의 C 더하기 A가 나와요. 아니야만이 이거 보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니? 선생님 B는 A와 C의 산술평균이군요. 이런 생각이 들죠. 맞아요? B는 A와 C의 산술평균이군요. 산술평균이라고 그렇구나. 나는 걸 알겠어요. 이를
일반화해보죠. 일반화한다는 말은 특정한 세수가 아니고 일반적인 등차수의 세항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AN이라는 항과 그 다음 항인 AN 플러스이라는 항과 그 다음 항인 AN 플러스이라는 항이 있다고 합시다. 사실 앞에도 어떤 항이 있고 뒤에도 어떤 항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죠? 네. 여기서도 여전히 2AN 플러스 1 요놈은 AN 플러스 2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혹은 이걸 AN 플러스에 대해서 완전히 풀어서 2분의 AN 더하기 AN 플러스 2다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아니 어떤 생각이 드니? 아 선생님 아까 점화식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등차 수열의 점화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맞죠? 근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아까의 점화식은. 아까의 점화식은요. 보세요. 아까의 점화식은 뭐였냐면 이거였죠. 이거는 항이 몇 개 나와요? AN과 AN 플러스 2개 나오죠. 인접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부릅니다. 방금 적은 식은 뭐예요? 항이 몇 개 나와요? 3개 나오죠. 이건 인접한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아, 몇 개의 항 사이의 관계식이냐에 따라서 점화식이 좀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겠죠?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 아주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볼래요? A11이라 하면 뭐라고 볼 수 있냐? 첫째 항은 A라고 하고 공차는 D라고 보신다. 그러면 A에다가 D 몇 개 더해야 된다고? 10개. 이게 13이죠? A23이라고 하면 A에다가 D 몇 개 더합니까? 22개. 맞죠? 이게 49죠? 이거 연립하시면 A와 D를 쉽게 구할 수 있죠. 맞냐? 맞아. 그럼 D는 얼마 나와요? 3 나온가? A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7 나온가? 자 여기서 봐봐. 일반항 AN을 쓸 때 아까 우리가 배운 게 이거잖아요. 첫 번째 항 마이너스 17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3 이렇게 배웠잖아. 그 다음에 이걸 정리하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 3N-20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근데 제가 얘가 1차 함수하고 동일한 특징을 간다고 했죠. 그죠? 그럼 A하고 D를 준 다음에 일반항을 물어보는 건 사실은 2점 준 다음에 1차씩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AN은 어차피 공차 곱하기 N이에요. 3N 더하기 얼마예요? 무조건. 알겠죠? 여기다 2를 넣어봐요. 얼마예요? 3 나오죠? 아 여기다 1 넣으면 3 나오잖아. 뭐 없으니까. 맞아요? 근데 1을 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7 나와야 되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20이 있어야 한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일반항은 그냥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공차 곱하기 N 쓴 다음에 뒤에 상수항을 어떤 특정한 항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로 저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앞으로는 할 겁니다. 알겠죠? A50은 얼마예요? 감사합니다. 2번은 똑같습니다. A5 봐봐. A5 더하기 A8 구하라고 했잖아. 맞아요? 근데 한 번에 쓰자고. A5에도 뭐가 있어요? 첫째 항 A가 있을 거고 A8에도 첫째 항 A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2A라고 쓸게요. 공차는 몇 개 있냐? A5에 4개, A8에 7개. 즉 11개의 공차가 있죠?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11D라고 그냥 바로 쓰자고. 이해되시죠? 네, 이놈이 32다.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도 2A 더하기 몇 D예요 그러면? 20D. 감사합니다. 50이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둘이 빼시면 D를 바로 할 수 있죠. 9D가 18이니까 D가 2인가요? 맞아요? 그럼 A는 5인가요? 그럼 AN 바로 써볼래? 뭐라고 쓸 수 있다고? 그냥 2N이라고 써요. 2를 넣어봐요. 2가 되죠? 근데 5가 돼야 되죠? 그럼 더하기 3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됩니까? 근데 요놈이 얼마다? 43일 때 N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N은 얼마입니까? 20이죠. 아주 쉽네요. 아주 쉬워요? 안 쉬워요? 아주 쉽죠? 넘어갑니다. 10번.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죠? 네. 근데 등차 수열인지 알 수 있어요. 왜요?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등차수의 점화식이 있죠. 여기도 뭐가 있어요? 등차수의 점화식이 있죠. 근데 여기 차이 알겠냐? 인접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주잖아요. 그러면 항이 하나만 있어도 수열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인접한 세 항 사이의 관계식 주잖아요. 그럼 항이 두 개 있어야 세 번째 항이 만들어지니까 두 항을 제시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차이 알겠죠? 네. 그래서 점화식의 종류에 따라서 그 초기 항, 처음에 주어주는 항의 종류도 약간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둘 다 등차수열인 걸 얘기를 원래 잘 안 해줍니다. 등차수열이라는 사실을. 알겠죠? 네, 최대한 숨기죠. 근데 어쨌거나 제시는 해야 되니까 저런 점화식의 형태로 제시하기가 아주 쉽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첫 번째 수열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3이란 얘기니까 요 3은 사실상 누구란 얘기예요? 공차란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an은 무조건 3n으로 시작하겠죠? 1 대입하면 2 나와야 되는데 1 대입하면 3 나오니까 3n 마이너스 1이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럼 a10은 29이겠네요. 아이고 아주 쉽다. 맞아요? 자, 다음 bn입니다. bn은 공차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구해야 되는데 지금 b2도 나와있고 b1도 나와있어서 둘이 빼보시면 공차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이해되죠? 그럼 bn이라는 놈은 마이너스 2n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1 대입해보시면 마이너스 2 나오는데 첫 번째 항은 32죠? 그러니까 여기 34를 더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b15라는 놈은 얼마냐라고 하면 4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쉽다. 꽤 쉽죠? 아주 쉬워요. 그죠? 자, 수열 AN은 제 몇 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가? AN이라는 놈이 뭐였냐면 3n-1이었어요. 근데 이게 10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n이 3분의 101보다 크다는 거죠? 맞냐? 3분의 100이면 얼마죠? 33점. 정확히 모르겠지만 33점 얼마예요. 그죠? 그러면 n이 34항부터 100보다 커진다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n은 자연수여야 되니까. 네. 따라서 제 34항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수열의 항이 같아진 n의 값을 구하시오. an은 3n-1이었죠? b는 얼마였냐? 마이너스 2n 더하기 34였죠? 그죠? 그러니까 5n이 35란 얘기니까 아하 얘는 7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진짜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이거 인간적으로? 다음 등차 수열을 이루는 네 수가 있다라고 하면 보통은 학생들이 이렇게 잡습니다.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A 더하기 3D 이걸 가지고 합은 40이고 가운데 두 항의 곱은 첫째 항과 끝 항의 곱보다 합이 더 크다 이걸 이용하시면 식이 복잡해요. 그래서 이걸 복잡하지 않게 풀려면 대칭 구조로 항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내가 다루는 항의 대칭 구조로 밑에 나와 있는데 세 수가 등차 수열이면 이렇게 대칭이죠. 여기에 대해서 네 수가 등차 수열이면 이렇게 대칭이죠. 다섯 수가 등차 수열이면 이렇게 대칭이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홀수의 항을 다루면 실제 공차가 D거든요. 근데 짝수의 항을 다루면 실제 공차는 몇 D? 2D예요. D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 네 수가 등차 수열에서 이런 이 상황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위에 예제도 제가 지금 뭘 넣은 거냐면 네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상황을 넣은 거예요. 아시겠죠? 제 말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잡지 마시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잡으면 계산만 지나치게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잡지 마시고 어떻게 잡을 거냐면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렇게 잡는데 주의하셔야 할 것은 공차라는 놈은 D가 아니고 2D다 라는 사실 좀 주의해 주십시오. D로 잡으면 이런 구조로 잡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그러면 2분의 D라고 잡아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얼마나 편한가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 요거의 합이 40이라고 했죠. 4개 다 더해봐요. 그렇죠. 물론 이때 A는 첫째 항도 아닙니다. 알겠죠? 40이다. 그래서 A는 12구나 하는 거 바로 알 수 있어요. 가운데 두 항의 곱은 뭐가 되겠냐? 100 D제곱 되겠냐? 이제 10인 거 알았으니까. 그죠? 양 끝에 두 항의 곱은 100 9D제곱 되겠습니까? 8이 더 크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8을 더하게 되면 같아진다. 근데 어차피 이거 없어지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D라는 놈이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2분간 할 수 있죠. 맞냐? 그럼 답은 뭐가 되겠냐? D가 1인 경우에는 이 수열이 뭐가 나오냐면 7, 9, 11, 13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D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그냥 거꾸로 나올 뿐이에요. 뭐로 나와요? 13, 11, 9, 7. 근데 단순히 그냥 네 숫자를 구하라고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D가 1인 경우 하나만 답으로 쓰셔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다음 조화수열이라는 건데요. 조화수열은 사실 거의 문제에 등장하진 않아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거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는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조화수열의 정의를 써보겠습니다. 조화수열은 수열 AN에서 각 항의 역수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이에요. 그래서 조화수열은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선생님 등차 수열의 각 항을 전부 역수로 뒤집은 수열입니까? 네, 맞아요. 알겠죠? 알겠죠? 네. 그러면 AN 일반항을 뭐라고 쓸 수 있겠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역수로 뒤집으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써보면 어때요? 오, 괜찮죠? 맞아요? 일반항은? 점하시면 어떻게 써보면 되겠냐? 등차 중항을 쓰는데 그지? 역수의 형태로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각 항을 뒤집어서 각 항 뒤집었을 때 등차 수열이니까 뒤집은 수열을 가지고 등차 중앙의 표현식을 쓰면 되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세, 수, A, B, C가 조화 수열을 이룬다. 뭐야 갑자기 기치구나? 뭐 잘못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조화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B분의 2라는 놈이 A분의 1 더하기 C분의 1과 같죠. 만약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B라는 놈이 A 더하기 C분의 2AC라고 쓸 수 있거든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조화 중항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조화 중항의 모양을 보시면 뭐가 떠올라요? 조합평균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조합평균 잘 안 나오죠? 실제 시험에 잘 안 나오죠? 마찬가지로 조화 중항도 잘 안 나와요. 조화 수열도 잘 안 나오니까. 아시겠죠?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건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 있다는 게 좀 알 필요가 있냐? 예제를 봐보시면 바로 납득하시게 됩니다. 알겠죠? 다음 수열에서 봐봐. 잘 들으라고. 다음 수열에서 A10과 AN을 구하시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등차수열 구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인접한 두 항사의 차를 구해보거든요. 그 차를 한번 구해볼까요? 차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죠? 보통 인접한 두 항사의 차는 나중항에서 차항을 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2죠? 얘는요? 마이너스 1이죠?
이거 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죠? 어? 뭔 소리지 이게? 맞아요? 뭔 생각이 납니까? 나시면 저 좀 알려주십시오. 아주 대단한 발견 하신 거니까 알겠죠? 네. 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되면 뭘 배우냐면 개차 수열이라고 해서 인접한 두 항 사이에 차가 수열일 때 그걸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수열일 수도 있지 않냐? 그럼 또 그걸 개차 수열을 분석하려고 또 차를 구해요. 그래도 뭐가 안 나와요. 또 차를 구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차를 구해보다가 아이씨 모르겠다 이렇게 틀려버리거든요. 근데 조화수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냐면 이 새끼 혹시 조화수열 아니야? 그냥 이 생각하면 맞출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혹시 이놈 조화수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만 하면 맞출 수 있다고. 그러니까 조화수열의 존재만 기억해줘 제발. 알았지? 이게 뭔지만 기억하라고. 아 조화수열이라는 게 있는데 조화수열은 각 항을 다 역수로 뒤집었을 때 등차수열이래.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규칙이 안 나오니까 혹시 이 새끼 조화수열 아니야? 이렇게 좀 의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AN분의 1을 그냥 한번 써보는 거예요. 아닌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알겠죠? 그러면 12분의 1이죠. 그 다음 6분의 1이죠. 그 다음 4분의 1이죠. 그 다음 3분의 1이죠. 맞아 안 맞아? 이거 우리 갑자기 뭐가 떠오르냐? 설마 12분의 파이?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은 생각하면서 열공한 학생이에요. 알겠죠? 열공한 학생입니다. 알겠죠? 네. 차 구해봐 얼마예요? 12분의 파이죠. 12분의 1 미안합니다. 미쳤네요. 네. 자 이거 얼마예요? 12분의 1입니다. 얼마예요? 12분의 1입니다. 아하! 역수가 등차 수열을 만들고 있죠. 공차가 12분의 1인 거 알았죠? 그러면 AN분의 1을 쌤이 어떻게 쓰라 했죠? 그냥 일단 12분의 n이라고 써요. 알겠죠? 1 넣어봐. 첫 장 나오죠? 맞췄어요. 우리 맞춘 겁니다. 따라서 AN은 뭐인 거냐면 그냥 n분의 12였던 거예요. 그럼 A10은 뭐인 거예요? 5분의 6인 거죠. 그러니까 조화수열은 이거 조화수열 아닌가? 이렇게 그냥 한번 의심하기만 해도 조화수열을 맞춰낼 수 있어요. 물론 잘 나오진 않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어쩌다 나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 맞출 수 있냐 없냐는 그냥 이거 한 가지가 결정해요. 얘 혹시 조화수열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한다라고 보거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조화수열이라는 친구가 있다. 그리고 얘는 무슨 수열이냐라고 하면 각 항을 역수로 뒤집었을 때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만 하면 해당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얘도 왠지 조화수열 문제일 것 같습니까? 근데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알겠죠? 이게 조화수열인 근거를 찾아야 하는데 뭐가 제시되어 있습니까? 점화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점화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인접한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이거든요. 그죠? 근데 인접한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인데 얘가 항이고 얘가 항이지 이건 항은 아니에요. 마찬가지 이것도 항이고 이것도 항이지만 이 둘의 곱은 항이 아니에요. 이것도 항이고 이것도 항이지만 둘의 곱은 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자연스러운 식을 어떤 변형을 시도해서 써놓은 식이구나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하고 싶냐면 이 등식의 양변을 an 곱하기 an 플러스 1 곱하기 an 플러스 2로 나눠보고 싶어지죠. 물론 그런 마음이 안 드는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어차피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 여러분 속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얘가 나를 어떻게 속이려고 하는 건가를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첫 번째는 an분의 1이 되고요. 두 번째는 an 플러스 1분의 2가 되고요. 세 번째는 an 플러스 2분의 1이 되면서 이제 이건 각 항이잖아요. 맞아요? 에이씨. 이렇게 되면서 이게 뭐였어요 아까? 조화수열의 점화식이었죠. 조화중항 이야기였죠. 이거 조화수열이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A1분의 1은 24분의 1이고 A2분의 1은 12분의 1이니까 조화수열 공차 D는 얼마예요? 24분의 1인 거죠?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죠? AN분의 1이라는 놈을 그냥
24분의 n이라고 한번 적어봐요. 1 넣어봐요. 첫째 항 나오죠. 그럼 뭐 안 더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 자체가 일반항인 거니까 따라서 an은 그냥 n분의 24인 거죠.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럼 이것도 A10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분의 12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